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겉으로는 다 대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의 추구가 합의가 안 됐을 때 전쟁이 나는 건데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말로는 평화적으로 말로만 무역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합의가 안 될 때는 결국 전쟁이 나겠죠. 근데 어느 한쪽도 설득시킬 이익이 없다면 그 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샌델의 고민은 지금 예를 드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 무역 전쟁 그 예를 든다면은 마크 샌델이 고민하는 거는 그 둘 사이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이슈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주는 거 그게 뭘까를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어찌 보면은 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 패러다임 자체를 이 마이클 샌들은 아마 좀 다르게 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맥락에서 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매번 그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잠깐 봤었던 그 묵자의 그 이 사상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이런 어떤 공공성 논의에서 상당히 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비슷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묵자가 얘기했던 그 겸해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게 그 언뜻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눠주고 함께 그 나눠 갖고 뭐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겸해설 그러니까 뭐 똑같이 다 함께 두루두루 나누고 평등하게 균배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이런 어떤 평등이나 어떤 겸해와 같은 그 균등한 어떤 배분 뭐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겠어요. 본인들이 손해가 나는 그렇죠. 네. 아니 내가 10개 갖고 있는데 이거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벌어들이 내가 모아놓은데 내 거 10개인데 이걸 왜 괜히 정말 괜히죠. 공짜로 이걸 왜 저 사람들 나눠줘야 되는 거야?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들은 뭐 능력이 없어서 저거 한 개밖에 못 갖고 있는 애들인데 나는 더 능력 있고 더 노력해서 내가 10개 갖고 있고 걔는 그냥 하나 가진 게 쟤네들의 어떤 몫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줘. 그게 오히려 존중해주고 그 상황을 인정해줘야지. 그걸 왜 내가 애써서 이걸 나눠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묵자의 어떤 그 겸해설이 그 갖고 있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왜 우리가 도덕적, 종교적인 어떤 기준들을 자꾸 적용시킬 때 사람들이 반감 갖는 것이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획일화를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을 느끼는 셈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강압적이다라고 느끼지 않으려면은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효율적인 설득 논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나눠줘야만 되는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걸 나눠주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도 왜 이익이 되는 건지 그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걸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누는 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그 대위야.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어떤 가치를 딱 그냥 그 교훈 막 딱 써놓고 국가의 충성 뭐 이런 거 딱 써놓고서는 무조건 따라가기를 요구하는 듯이 해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반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어떤 강요나 획일화가 아니라 그 충분히 그 저쪽의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스스로 그거를 나누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이런 주장은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획일적인 그런 강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묵자의 겸해설 같은 경우도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데에
그 묵자의 그 핵심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누는 것이 겸애를 하는 것이